영수 입장에서 영숙 씨를 생각해보면 나쁘진 않거든요. 영숙 씨 긍정적이고 교수라는 직책도 서로 말도 통하고 나쁘지 않아. 소개팅이라면 두세 번 더 만나볼 수 있고 뭐 잘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지금 소개팅에서는 뭐가 중요해요? 이 사람의 조건이 중요하죠. 어느 정도 맞아야 소개팅을 나갈 거니까. 근데 여기서는 자기소개에서 들었던 것만 있지 자세한 디테일이 없어. 배경이나 이런 게 몰라요. 그래서 나가서 밖에서 모습도 보고. 왜냐면 지금 이 사람을 그런 거를 내가 최종 커플이 돼서 그런 거를 걸 만큼 마음이 끌리진 않거든. 그나마 이 정도 온 게 신기한 상황이에요. 영수 입장에선. 영수 씨가 마음이 결정적으로 움직였던 순간은 미워, 정말 미워. 그 순간이 굉장히 컸다고 생각해요. 그때 영숙 씨가 진짜 솔직하고 나는 솔직히 그 장면이 애절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아, 이 사람 진짜 진정성 있구나. 저렇게 마음이 설레고 깊었는데 영수에게 표현을 안 하고 영수가 몰라주니까 저걸 저렇게 쏟아내는구나 생각 때문에. 그래서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 그 진정성이 있으면 내가 항상 얘기잖아. 그것도 스펙이라니까요. 나를 좋아하는 마음도 스펙이야. 그래서 영수가 그것 때문에 그래도 좀 이 사람을 밖에서도 좀 알아볼까라는 생각이 그나마 좀 들었던 것 같아. 흔히 말하는 이성적 호감 부분에서 애매한 거죠. 닭가이고 영수한테 알아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영수 씨가 조금 부담은 없었는데 슈퍼데이트권을 따낸 영숙의 활약. 비행기 날리기였나요? 5년 만에 애프터라고 하고 있고요. 드디어 이제 두 사람이 애프터를 나갑니다. 아, 영숙님은 조금 말을 줄여야 되는데. 내일이 마지막 날인 만큼 최종 선택의 의미에 대해서 두 사람은 얘기를 나누고요. 영숙에게는 최종 선택이 수준 높은 썸이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비슷한 것 같아요. 썸은 썸인데 수준 높은. 사귈 가능성이 높은 썸. 근데 말 그대로 좋은 호감을 가지고 만나는 거. 그러니까 영숙이 나쁘진 않지만 그래도 확신하기에는 영숙 씨가 객관적으로 매력적인 사람인데 영수 씨가 바라는 그런 매력과는 다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너무 막 매력적인 사람이고 막 이 사람의 다른 뭐 조건이든 말든 그런 거 상관없고 나는 이 사람 아니면 안 돼. 이러면 최종 선택을 하겠죠. 근데 영수 씨는 그렇게까지 마음이 오르지도 않았고 영숙에 대해서는 이미 예전에 한번 거절을 했으니 거절은 한 건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굉장히 진실된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 그럼 좀 생각을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최종 영수에겐 최종 선택이 솔로나라 밖에서 개인적인 만남이다. 근데 뭐 그렇게 말한 건 아닌 것 같은데. 나가서 좀 더 이런저런 개인적인 얘기도 하고 뭐 그래야 되는 거다라는 것 같은데. 이렇게 두 사람은 최종 선택의 의미를 크로스 체크를 했고 영수는 최종 선택을 이 사람이랑 하는 모습을 남겨야 될까? 아닐까? 내가 이 사람을 최종 선택을 할 만큼 호감이 있는 건 아닌데 이 사람은 나를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사람이 나한테 하면 그냥 보답성으로라도 하고 좀 알아보는 게 맞나? 썸을 좀 타보는 게 맞나? 그러니까 이게 소개팅을 하고 애프터를 나가는 정도 마음으로 그냥 이 사람은 어쨌건 나한테 최종 선택할 게 거의 확실한데 해야 되나? 아닌가? 이런 고민을 이제 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혹시 결혼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군요. 두 사람이 앉아있는 모습도 그냥 평소 자세 때문이겠지만 이 두 사람이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 약간 이런 느낌이지. 평행사변형. 그러니까 그래서 근데 여기서 이제 영수는 같이 살아야 된다. 일단 주말 부부는 원하지 않는다. 이거는 영수가 두려워하는 거는 이제 특히나 이제 꼭 직업에 딱 한정되는 건 아니지만 이 전문직인 분들 중에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걸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지. 어쨌건 내가 이 가족 구성원으로서 가족이랑 같이 사는 거. 그게 중요한 거지. 근데 약간 좀 아쉬웠어. 영숙님은 그냥 당연히 가족이니까 같이 산다 생각해서 이렇게 대답한 걸 수 있는데 같이 있어야 되죠. 당연히 신혼인데 신혼 얘기한 거 아니야. 영수 입장에서는 신혼 얘기가 아니고 애 낳고 나서 얘기한 거야. 뭐 아이는 해외로 나갈 수도 있겠지만 그 아내가 자식이랑 같이 나가거나 남편이 자식이랑 같이 나가서 내가 혼자 한국에 있다. 이거는 이제 영수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자녀 얘기를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영수가 말한 가족은 같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는 자녀까지 낳은 상황에서의 이야기야. 근데 영숙 씨는 지금 신혼 얘기를 했잖아요. 약간 핀트가 어긋나긴 했지만. 그 다음에 보통 자녀에 대한 것도 있을 거고. 그래서 원래는 같이 살아야 된다라는 건 이제 자녀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지.
그래서 너무 이야기할 파트가 많긴 한데, 근데 영숙님은 좋아. 다 이야기해보라고. 사실은 그 이야기가 중점인 것 같다. 그러면서 자녀에 대한 얘기로 흘러가네요. 왜 지금껏 솔로인지 보여주는 포인트들이 많다. 오늘도 그런 것들이 좀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아쉬울 게 없음. 좀 의미는 다르지만. 그래서 자녀는 한두 명 정도. 그래서 영수의 자녀관은 공부 잘하는 거 이런 거 다 떠나서 무조건 예의 바른 사람. 근데 보면 그 공부할 만큼 하신 분들이니까 오히려 더 공부보다 예의가 중요하고 사회성이 중요하고 이게 보통 물론 다 그런 건 아닌데 내가 해봤던 거 말고 내가 하지 못했던 것을 아이에게 해주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죠. 영수 씨 예의 바르지 확실히. 영숙도 자녀는 2명 정도 생각하고 있고 자녀를 교육하는 건 근데 영숙 씨는 확실히 자기가 어려서는 하지 못했고 나이 들어서 한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학교 안 가도 된다. 굉장히 파격적인 이상주의자로서의 생각이 드러나는 부분이에요. 뭐 충분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 나쁘다는 건 아닌데 저게 굉장히 파격적이잖아요. 모르지. 또 우리 다음 세대의 사람들은 학교는 정말 소수의 사람들만이 가는 곳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어쨌건 저런 데서 학교를 안 가도 된다고까지 얘기하는 게 영숙님이 가진 어떤 이상주의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약간 한국의 부모 입장에서는 저렇게까지? 그건 좀이라고 생각하기가 더 쉬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이제 파격적이고 그러니까 영숙님은 약간 좀 원더랜드에서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는 게 옥수님이나 정숙님하고 얘기할 때도 이 사람들이 다 나 같을 줄 알아. 옥수님이 나 같을 줄 알고 다 얘기해. 영수와 옛날에 소개팅했던 얘기 다 해. 옥순한테도 그 말 하지 마 하면서 또 얘기한다거나 정숙한테도 다 얘기하고 사람들이 다 나 같을 줄 알아. 이런 생각들 때문에 굉장히 좀 이상적이. 내 자식들이 학교 안 가고 싶어요? 그러면 보통 이게 예를 들어서 거친 환경에서 살았던 부모라면 자식이 학교를 안 간다는 거는 상상할 수 없어. 왜냐면 학교를 안 가면 얘네들이 뭐 해? 부탄가스로 뭐 하잖아요. 본드로 하고. 그런 걸 생각해. 그래서 학교? 야, 말도 안 돼. 미친 소리 하지 말라고 하지. 근데 오히려 영숙님은 내가 학교를 안 간다고 말했다고 해서 영숙님은 놀지 않아요. 영숙님 같은 사람은 성실하고 열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자식이 나 같을 줄 알아. 그래서 엄마 나 학교 안 갈래. 그래? 좋아. 네가 하고 싶은 건 하렴? 그래. 알았어 엄마. 나는 내가 이걸 하고 싶어 하면서 막 게임을 만들어내. 그래서 막 로블록스에서 막 그 뭘 만들어내고 이런 걸 생각해. 자기 같을 줄 알아.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요즘에는 더 심한 약들이 유통된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숙님이 보면 주변 사람들하고 맺는 것도 좀 그래. 약간 이상적이야. 자기가 그랬기 때문에 아이도 그럴 거라는 이상적인 생각. 근데 뭐 영숙님 원래 뭐 콩 심은 데 콩 난다고 하니 영숙님 자식은 영숙님처럼 그렇게 바르고 기본적으로 열정적이고 본인이 학교를 안 가도 더 나은 무언가를 추구하는 그런 아이일 수 있겠지만 또 그게 마음대로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세대에서는 학교를 안 간다 하면 벌써 삐뚤어지는 걸 생각한단 말이야. 근데 영숙님은 학교를 안 간다 하면은 여기서 스스로 좋아하는 책을 읽어. 아니 학교를 안 간다는 애가 책을 읽겠어요? 학교 가는 애도 책 안 읽어. 영숙님은 그렇게 볼 수 있죠. 하지만 이제 나 같은 사람은 아닌데 공부를 안 한다고 해서 책을 읽을 기회? 책을 읽을 강요를 해도 읽을까 말까인데 기회를 읽는다고 애가 책을 읽는다고요? 제 방에 책장이 가득한데 애들은 별로 관심 갖지 않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너무 이상적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아니 사고방식 자체는 멋있다고 생각해요. 아니 항상 영숙님을 보면 느껴. 멋있어. 되게 바르고 또 멋있고 지적이고 열정적이고 말 그대로 꿈을 쫓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직업을 선택한 것도 보면 이 사람은 진짜 이상적으로 선택했어. 복수 전공을 하다가 미술 분야로 갔던 것도 예술고를 나온 게 아닌 사람인데 그쪽으로 갔잖아요. 어쨌건 뭐 미술을 직접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고 보면 상당히 꿈을 쫓는 이상적인 사람이에요. 자식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근데 그건 좋아요. 멋있는 부분이 있어. 근데 진짜 요즘에는 책 안 읽어. 왜냐면 너무 대체제가 많거든. 뭐 핸드폰 가진 애들은 뭐 핸드폰만 보고 있죠. 핸드폰에서 재밌는 게 넘쳐나는데 책을 읽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아무튼 그래서 대신 스스로 좋아하는 책을 읽을 기회를 열어줘야 된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튼 그래서 책을 읽을 기회를 줘야 된다 이거군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영수님은 머리가 좀 복잡해지죠. 영수님이 이제 머리가 얘는 지금
영숙님은 상당히 좀 과감한 선택을 하고 있구나. 그런데 거기에 취미 활동으로 악기와 스포츠는 하나씩은 배울 수 있도록. 학교를 안 가도 되는데 악기와 스포츠를 배워야 된다는 게 이제 상당히 이상적이죠. 그러니까 본인은 학교를 가지 않아서도 열심히 살았을 거고, 본인은 악기와 스포츠를 배울 때 행복했고, 그게 인생에서 어떤 큰 의미이니까. 그래서 지금 그 행복감을 아이에게 주고 싶은데, 근데 그거는 말 그대로 아이가 정확히 본인 같을 때의 이야기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뭐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이상적인 부분일 수 있겠죠. 근데 어쩌면 뭐 시대가 엄청 빠르게 변해서 먼 미래에는 뭐 이런 교육이 더 뭐 흔해질 수도 있겠죠. 취미 활동으로 악기와 스포츠를 하나씩 배운다. 학교는 안 가도 된다. 뭐 그런 생각을 하기에는 악기와 스포츠를 배우는 국제학교를 간다라고 하면 학교를 가야 될 거 아니야. 학교를 안 가도 된다라는 생각에서는 벗어나야 되는 거지. 그래서 취미 활동으로는 뭐 악기와 스포츠 하나씩은 배울 수 있도록, 그래서 점수가 아닌 자녀의 잠재적인 능력을 믿어주고 발전한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뭐가 옳다고 말하긴 참 어려워. 근데 이게 약간 유행도 있고 시대의 흐름도 좀 있는데, 창의력이라는 것도 좀 유행처럼 번져나가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창의력은 무언가 이렇게 펼쳐진 세상에서 얘가 아무거나 할 수 있게 해야 창의력이 발달한다고 생각했는데, 창의력은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머릿속에 넣어야 그게 안에서 조합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그 아이의 잠재적인 능력을 믿어주고 발전할 기회를 만들어주는 거라고 했는데, 이 아이의 잠재적인, 말 그대로 잠재되어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뭘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에 보내는 거예요. 잠재적이기 때문에. 그게 여기서 뭐 악기와 스포츠 하나, 이건 좋죠. 이거는 뭐 취미 활동으로 좋은데, 그래서 학교를 보내는 거야. 근데 물론 뭐 요즘에 한국의 교육이나 이런 게 마음에 안 들어서 내가 이 아이를 가르치겠다 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남편의 동의가 필요하겠죠. 부부가 동의를 해야 그렇게 하는 거고. 근데 이 말 그대로 저게 지금 이 아이가 너무 100% 확실히 얘는 뭐 부모가 이런 재능을 가진 사람이니까 얘는 이런 재능이 있을 거니까 초반부터 여기다 올인하겠다. 그렇게 해서 세계 최고로 만들겠다. 그렇게 돼서 얘를 그쪽으로 가겠다 하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학교가 의미가 없는 시대가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기능을 가질 거야. 지금도 무언가를 배우기 위해서는 굳이 학교를 가지 않아도 돼요. 요즘엔 유튜브 안에서도 여러 가지 교육들이, 잘된 교육들이 있고, 그리고 유튜브가 아니어도 그 바깥에 학원이나 교육기관에서 훨씬 더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더 많은 것을 빠르게 가르쳐. 원래 근데 대학이든 학교든 학교의 역할은 다르거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근데 잘 맞는 사람을 만나면 좋겠죠. 예를 들어서 저런 부분에서 충분히 무조건 동의할 것 같은 사람은 크루즈 광수가 있네요. 크루즈 광수님도 약간 이런 사고방식일 수 있을 것 같아. 크루즈 광수님 말했던 중산층의 개념. 원래는 뭐가 돼야 되냐면 알고리즘 학원이 돼야 돼. 굳이 가르칠 거면. 근데 결국 알고리즘은 뭐냐? 논리야. 논리력이에요. 논리력. 그러니까 내가 논리에 맞게 논리를 제시해주면 이제 그러니까 알고리즘이 결국 뭐라고 해야 될까? 알고리즘을 한국말로 뭐라고 해야 되지? 일종의 방법론? 그러니까 알고리즘을 프로그래밍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알고리즘은 그 일종의 방법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방법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가르치느냐, 그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뭐 코딩 인력들 예전에는 뭐 옛날에는 삽질이었지만 요즘에는 코딩이 그냥 기본적인 삽질이다 뭐 이렇게 해서 막 한창 떴는데, 요즘엔 또 그렇지도 않아. 이제는 그냥 말 그대로 논리력이 중요해졌어. 그리고 창의력이 중요한데, 창의력은 암기에서 나온다. 이게 진짜 많은 연구가 말해주고 있거든요. 암기에서. 그렇다면 결국 학교의 역할, 인간이 어쨌건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데이터를 넣고 거기서 적절한 질문을 위해서는, 그렇다면 학교의 역할은 중요한 게 아닌가. 애들이 그런 적절한 질문을 할 수 있을 때까지는 인간으로서 훈련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창의력은 암기와 틀을 줄 때 나옵니다. 틀이 짜여 있을 때. 작곡을 할 때는 음계를 알아야 되고, 그림을 그릴 때는 색감을 알아야 돼. 색깔의 배합을 알아야 되고, 색의 원리를 알아야 되고. 그래서 그런 틀을 알지 못하면 뭔가를 새로운 걸 만들어낼 수가 없지. 근데 가끔 뭐 진정한 천재들은 그런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도 만들어내겠지만, 근데 뭐 보통 평범한 우리 같은 사람들은 틀이 있어야 돼.
틀을 먼저 배워야 되고, 암기를 해서 머릿속에서 조합될 수 있는 지식들이 쌓여 있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는 영숙님의 이런 말들이 굉장히 이상적이다. 근데 저게 또 아이를 낳고 이렇게 키우다 보면 이게 생각이 또 달라지겠죠. 어쨌건 영숙님이 가진 장점들이 보여요. 장점들이 열정적이고, 항상 희망차 있고, 긍정적이고, 최선을 다하는 자세. 근데 문제는 다른 사람들도 나 같을 거라는 사고방식. 거기서부터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죠. 그래서 직업이더라도 제가 재미없으면 힘들 것 같아요. 이거 근데 뭐 영수님도 공감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영수님은 하는 일이 재밌냐? 근데 이제 영수는 재밌대. 그게 문제다. 연구하는 게 재밌고 학생들이랑 밤새도록 얘기하고 주말에 나와서 실험하고, 그러니까 뭔가 이 학교에 대해서 올인을 하니까 가족이 예를 들어서 뭐 기러기가 돼 있어도 가족 입장에서는 아유 어차피 이렇게 학교에서 연구하고 그러는데 뭐 자식을 위해서 같이 가도 되잖아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좋은 논문이 근데 영수 씨는 좀 젊은데 그러고 보니까 젊은데 조금 다르긴 한 것 같은데 그래서 발표되고 인용되고 초청도 오고 그럴 때 희열이다. 그때 영숙 입가에 코코아 가루가 묻어서 아유 확대까지 해서 보여주셨군요. 근데 이제 그거를 영숙 씨가 묻어 있는 거를 영수가 닦아줍니다. 아 이게 영숙 씨 표정 봐봐 이거. 이거 어떻게 하려고 지금 영수는 5년 만에 애프터라고 말했잖아요. 칭찬하게 할 때. 하고 여기서도 지금 입술에 묻은 코코아 닦아주고, 영숙님은 이런 거 하나하나 굉장히 크게 와닿을 거고 의미 부여를 할 텐데. 영수님이 지금 초연 선택을 안 할 생각인 것 같은데, 안 할 생각이면 이렇게까지 하지 말지. 그러니까 영수는 지금 여기 솔로나라 와가지고 자기도 뭔가 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거 참. 그러니까 나는 이런 것 때문에 아니 영수가 지금 영숙 씨랑 뭐 초연 선택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야? 근데 보면은 여기 대화를 보면 아니더라고. 초연 선택은 안 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영숙이 좋은 사람이라는 건 알고 좀 알아볼 생각은 있는데 초연 선택을 할 정도까지는 아니구나. 그래서 뭐 여기 언제부터 묻어 있었어요? 뭐 아까부터라는 말에 좀 빨리 닦아주지 이렇게 심각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라고 그냥 투정을 부리는 이유는 민망하니까, 뭐 부끄러우니까. 여기 두 사람의 앉은 자세가 참 그냥 원래 자세가 그럴 수도 있고 등에 옷을 이렇게 또 놓은 것 때문에 그냥 우연에 일칠 수도 있는데 또 어쩌다 보니까 정확히 앉은 자세가 평행사변형을 이루고 있다는 게 참 흥미롭죠. 그래서 영숙 씨는 너무 재밌다 막 같이 얘기하고, 근데 영수는 이 얘기 자체가 그렇게 재밌진 않아. 근데 다른 사람이 들으면 그렇게 재밌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본인 재미없다는 얘기거든. 이런 얘기를 데이트하면서 뭐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런 얘기 위주로 데이트를 하는 거는 원하지 않아. 근데 물론 나도 재밌거든요. 이런 말을 듣고 영수도 굉장히 재밌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재미없다라고 생각하는구나 라고 고지고대로 듣는 분은 없겠죠. 그래서 저 얘기로 웃고 있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 말은 영수 씨가 굉장히 돌려서 이런 이야기는 그닥 재밌지는 않군요 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 오후는 어떻게 보낼 생각이냐. 영수는 뭐 최선을 다해야죠. 끝까지. 최선을 다했다고 하기에는 인터뷰에서는 계속 현숙 얘기를 하고 지금 현숙님에게는 뭐 딱히 다가가서 대화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 있는데 뭐 어떤 의미에서 최선이라고 생각하지는 모르겠네요. 돌고 돌아서 영수구나 라는 말에 이제 영수님이 그냥 우연히 팔이 저렸을 수도 있겠지만 딱 팔짱을 끼는군요. 제가 그만큼 다 열심히 알아봤던 것 같아요. 돌고 돌아 영수구나에는 차단. 다 알아봤다는 말은 정말 잘한 거지. 영수 씨의 약간 무의식이 드러나는 멘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들 알아보니까 제 마음이 확신이 들었달까? 그래도 처음 만나러 나와줘서 고마웠어요. 참 좋았어요. 그래서 영수는 내가 처음에 만나러 가서 그게 그냥 인상 깊었구나 라고 뭔가 그게 그냥 인상 깊었던 거죠. 지금 내가 막 너무 좋다는 건 아니죠. 근데 영숙은 아니야. 너를 처음 만난 순간 슬로우로 보였어. 운명이야. 처음에 웃는 얼굴로 반겨주고 두 번째는 첫 데이트 선택에서 슬로우로 보일 정도로 그때 이미 슬로우로 보였는데 그 영수는 그래? 그 정도였다고? 그 정도까지 내가 감당하기 좀 힘든데 나는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그래서 어제는 좀 몇 장면이 있죠. 그렇게 영숙 씨는 이제 그런 이미지들을 떠올리면서 조금 행복감에 졌는데, 그러니까 영수는 아유 너무 감사하죠. 슈퍼데이트권도 써주고. 그래서 뭐 감사를 표현을 합니다. 감사를 표현을 하는데 지금 영숙 씨의 말에 영수는 돌돌영에는 팔짱 끼고 뒤로 기대고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 알아봤다는 말은 아우 너무 잘했다. 그래서 뭐 처음이 그냥 그런 게 좀 인상 깊었나 보네요 라는 말에 영숙 씨가 슬로우로 보였다 정도로 하니까 아 너무 감사하다 라는 식으로. 어쨌건 영수는 지금 영숙 씨의 마음을 고지고대로 다 받아주기는 조금 힘든 상황. 그래서 여기서 약간 침묵이 지나갔는지 영숙 씨가 저한테 또 궁금한 건 없어요? 영숙 씨가 최종 선택 저 하실 거죠? 이 말이 왜 나왔을까? 이건 조금 억지일 수 있는데 이건 제 생각이야. 이거는 근거가 좀 약해. 뒤로 좀 봐야 되겠지만 영수는 서로 최종 선택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최종 선택을 저는 안 할 건데 영숙님도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최종 선택 저 하실 거죠? 하시면 저 어떡하지? 근데 나는 안 할 것 같은데 혹시 제가 안 할 건데 그냥 같이 안 하시는 게 어때요? 약간 이 마음이 아닌가. 뭐 이건 제 생각이에요. 이거는 근거가 좀 약해. 나도. 그래서 영수님은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영수는 분명히 내가 먼저 질문을 했는데 근데 영숙님은 확신이 있어. 나는 너 할 건데? 대답을 한 거나 마찬가지죠, 이거는 실은. 그러니까 뭐 계속 이렇게 질문하고 면 어떻게 해, 여기서. 영수님은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영숙님은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는 말에 어떻게 대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영숙님은 그러면 영수님은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라는 말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물어보는 말에 제가 어떻게 대답했으면 좋겠어요? 시장에 가면 게임 또 나오네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래도 영숙님이 먼저 대답을 해주는군요. 제 안에 확신이 있는데 이제 영수님 생각도 궁금하다. 근데 여기서 영수가 나가서 영숙님을 더 만나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라고 그래. 그런데 여기서 영숙님이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영숙님은 영수가 나가서 만나는 거는 최종 선택을 해야 된다 하는 거다라고 영숙님은 오해하고 있거든. 근데 영수는 나가서 더 만나보는 거지 최종 선택을 할 정도까지는 아직 내 마음은 그 정도는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려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건 연애 시작을 떠나서, 그러니까 나가서 더 만나보고 싶은 마음이 연인으로서가 아니고, 그리고 연애 시작을 떠나서니까 연인으로서 발전할지 아닐지 모르겠고 나가서 좋은 동료로서 친구로서 만나보고 싶고, 그때 영숙님에 대해서도 알고 그렇게 되면서 관계가 발전될 수는 있겠지만 최종 선택은 저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라는 말을 영수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영숙 씨가 그거를 캐치를 못한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영수의 말이 상당히 애매한데 수준 높은 썸의 시작과 그 사이에 있는 것 같다. 그 말은 그러니까 최종 선택은 수준 높은 썸인데, 그러니까 수준 높은 썸의 시작과 동료로서의 마음과 그 사이, 그러면 수준 높은 썸 이상이 최종 선택이면 최종 선택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 밑에, 아까 수준 높은 썸이 최종 선택이라고 영숙님이 말했으니까 나는 최종 선택보다는 조금 아래, 아직은 그 사이라는 게 수준 높은 썸은 최종 선택하는 거, 그리고 수준 높은 썸이 아닌 그 밑에는 최종 선택하지 않는 거. 그러면 최종 선택과 최종 선택하지 않는 거 중간에 있으니까 나는 지금 못하는 거지. 이 수준 높은 썸은 영숙 씨가 한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영숙 씨가 한 말을 지금 영수가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나는 그러니까 네가 말한 최종 선택을 하는 것만큼 마음이 없고 최종 선택을 하지 않는 것과 네가 말한 최종 선택을 하는 것, 그 중간에 마음이 있어서 너를 선택하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얘기인 거지. 그래서 최종 선택을 해서 매칭이 되면 사람들의 이목이라든지 하면서 최종 선택을 해서 괜히 뭐 사람들도 이목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저는 아직 그렇게 막 수준 높은 썸까지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사람들이 이목도 좀 걱정이 되고, 그러니까 최종 선택을 좀 안 했으면 합니다. 저 안 할 건데 혼자 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같이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약간 이렇게 지금 영수님은 설득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이목이나 이런 게 너무 약간 큰 걱정된다는 거죠. 그만큼의 썸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그렇게 보이는 형태로 되는 것만큼은 사실은 아직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최종 선택하는 것은 아직 아니다. 그래서 내일 나는 너는 최종 선택 안 할 거다. 그러니까 너도 하지 마라. 우리 같이 하지 말자. 이 말을 지금 영수님은 돌려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영숙님은 응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 말을 조금 너무 돌려서 해가지고 영숙 씨가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면서 차 타고 가면서 또 얘기하죠. 이러면서 가면서 또 얘기를 하는데 최종 선택이 방송용으로는 중요하지만 뭐 내일만 되면 이제 본명을 알게 될 텐데 이 말은 아유 최종 선택 안 해도 본명 알잖아요.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최종 선택 너무 의미 두지 말고 하지 맙시다. 근데 영숙 씨는 본명 알게 된다고? 내가 알려줘서? 최종 선택 내가 하니까? 내가 해줄 걸 기대 안 해. 그치 최종 선택하면 서로 알게 되지. 약간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그냥 만나보고 조금 더 만나서 얘기해보고 카메라 없으면 더 얘기해보고 그런 건 충분히 할 수 있는 뭐 거기서 관계가 진전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최종 선택 하지 말자야. 근데 영숙 씨 입장에서는 일단 더 만나서 얘기해보자. 카메라가 없는 데서 얘기해보자. 관계가 진전이 될 수 있다? 이런 단어들이 더 꽂힐 수가 있죠. 그러니까 말은 애매한데 그래도 지금 듣고 싶은 대로 들으려면 긍정적으로 들어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만나보고 조금 더 만나고 얘기도 해보고 카메라가 없는 데서 얘기해보고 그리고 관계가 진전될 수도 있고 이러니까. 근데 여기서 자막은 나가서 더 만나볼 생각은 있지만 최종 선택에 대한 답변을 미루는 영수라고 했는데 아니에요. 최종 선택에 대한 답변을 하지 말자고. 하지 않을게요도 아니고 하지 말자였어, 실은. 영수는. 나가서 더 만나볼 생각은 나가서 썸 타봅시다가 아니야. 아직은 감정이 없는데 나가서 뭐 이렇게 동료로서든 이렇게 좀 알아보다 보면 뭐 생길 수도 있고 약간 그 정도지. 근데 어느 정도 영수가 최종 선택을 안 할 거라는 생각은 하고는 있는 것 같은데 이건 다음 주에 두 사람이서 데이트를 할 때 좀 갈등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때 명확하게 나올 것 같아. 이런 걸 보면 못 알아들은 것 같기도 하고 연인으로서 발전하기 전에 나눌 수 있는 대화 같은 달달한 느낌. 제가 입에 뭐를 묻히고 좀 오랫동안 대화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물수건으로 닦아주길래 설렜어요. 이런 것들 위주로 이제 해석을 하니까 좀 오해라면 오해할 수 있을 거야. 결혼 간의 대화를 나눴는데 제가 듣고 싶은 대답은 다 해줬다. 영수가 듣고 싶은 대답은 못 들었는데 그래서 자기의 일을 정말 좋아해서 만족감을 느끼면서 살고 내 이상형에 하나씩 부합하는 사람이다. 영수님 멋지죠. 멋지지. 어떻게 보면 차분하고 진짜 어떤 지식인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차분하고 뭐 체면도 중시하고 그리고 좀 선비 같은 그런 모습들. 그래서 영수도 굉장히 좋았대. 재밌었고 진지한 대화도 많이 했고 공통 분모가 있다. 그래서 만나보고 싶은 생각은 있어요. 호감도 있고. 그래서 영숙님으로 좁혀졌죠. 하지만 최종 선택은 안 할 마음이잖아. 다른 사람이 지금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고 영숙님 그래 한번 알아볼 수 있겠다. 이 사람이 날 이렇게 좋아하니까 한번 만나볼까? 그 마음도 흔치 않으니까. 근데 지금 최종 선택을 할 만큼의 확신은 없는 상태라고 봐야죠. 이렇게 영철에게도 영숙이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영철이 영수를 통해서 영숙의 또 얘기를 듣는군요. 그래서 오늘 슈퍼데이트 나갔을 때 서로의 마음을 어느 정도 확인했어? 그래서 영숙에 대한 내 호감도도 올라간 건 사실이긴 해. 사실이야 그건 진짜.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좀 주장하는 느낌이지. 그러니까 제로에서 뭐 100이 됐다 이런 건 아니고 조금 올라간 거죠. 올라간 건 사실인데 그 사람을 최종 선택할 만큼은 아닌 거지. 영숙님도 좋은 분이야. 영숙이 진짜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물론 영수도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래서 대화를 해보면 호감이 상승할 수밖에 없어. 건강한 마인드와 직업관, 그리고 가치관. 매력적이다. 건강한 마인드, 직업관, 가치관. 뭐 사람 뽑습니까? 이번에 교수 자리 티오 하나 났는데 뭐 좀 추천해줘봐. 좀 마인드 건강하고 직업관, 가치관 좀 괜찮은 사람으로 좀 티오 났으니까 좀 추천 좀 해줘. 그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이 나에게 적극적인 호감을 지금 표현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영숙이 좋다. 거기서부터 출발한 건 아니지. 그렇게 괜찮은 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있다. 그러니까 달라 보인 거야. 내가 사냥할 수 있는 대상이 있으니 그 대상을 사냥을 시작한다. 기본적으로 사냥의 원리이기는 한데 그래서 오늘 저녁을 뜻깊게 보내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자. 이거는 지금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자 해서 최선이 이게 참 최선이란 말이 참 그래. 물론 영수님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했을 수 있겠지만 최선은 상당히 비겁한 말일 때가 많아요. 나는 최선을 다했어. 최선이 뭔지는 알아요? 모르는 사람도 많거든. 이게 어떤 훈련을 받다 보면 그런 느낌을 갖길 때가 있죠. 내가 체력적으로 최선을 다한 줄 알았어. 근데 이게 웬걸? 야 사람이 이렇게 해도 안 죽네? 야 이게 최선이었구나. 근데 나중에 야 이렇게 해도 안 죽네. 이게 최선이었구나. 이게 점점 최선이 달라지긴 하죠. 영수님은 지금 최선이라고 본인 입장에서 생각하지만 초반에 본인이 인터뷰에서 내내 얘기하는 현숙한테 말도 안 걸었어요. 다른 사람? 뭐 누구 알아봤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것도 그냥 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지라는 거는 적극적으로 뭘 해야지라기보다는 그냥 주어진 상황에서 내가 최대한 차분하게, 교수로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이죠. 성숙하게 끝까지 행동하자라는 모습이지. 근데 안타까워요. 그런 부분이. 영수님이 뭔가 적극적으로 행동했다면 좀 나았을 텐데. 달라졌을 수 있는데 충분히. 왜냐면 영수 씨가 경쟁력이 있었거든요. 이번 시즌에서. 근데 초반에 너무 몸을 사리지 않았나. 근데 영수님도 막 나서서 누군가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애를 써보고 이런 경험은 없었겠죠. 그리고 영수님 보면은 기본적으로 마인드셋 자체가 그 20영수님, 기타 치던 20영수, 기타 치던 의사 영수 같은 느낌으로 뭔가 이렇게 막 그 아사히를 비집고 들어가고 누군가의 마음을 얻고 이러는 것을 좀 나와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부터 고민이야. 그래서 영철은 고민의 포인트를 들으려고 왔네. 현숙님을 첫인상에서 선택도 했고 아직 마음이 있는데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영수는 마음이 있잖아. 근데 이제 동생들이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참아 이러면서 특히 영식이 가는 게 나 진심으로 응원했잖아. 근데 결과적으로 현숙님은 광수한테 갔는데요. 영식을 응원을 하는 마음이 지금 솔로난에서 무슨 의미가 있나요? 두 사람이 열심히 하는 게 무슨 상관이 있나요? 현숙이 누구를 좋아할지 그건 현숙이 선택하는 거지. 자신이 없는 거죠. 근데 만약 거기서 아니 내가 현숙을 좋아하고 현숙이 나 같은 사람 만나면 좋을 것 같은데 현숙에게도 하고 자신감 있게 가도 되지. 근데 결국 자기가 못한 거야. 그래서 지금 와서 내가 다가기도 애매하고 미안하고 그래도 여기 왔는데 끝까지 얘기해보는 게 맞는지 뭐 얘기도 안 하면서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누구를 선택할지 결정을 못한 게 아니고 내 솔직한 심정은 현숙과 얘기해보고 싶다라는 건데 현숙과 얘기해보고 싶다라는 거에 고민을 하고 현숙과 얘기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결정을 못하겠어. 이건 너무 심했다. 솔직히 솔로나라에서 이게 무슨 얘기를 할지 말지 고민을 5일 동안 하고 있다는 건 이거는 너무 심해. 이거는 제가 예전에도 뭐 상담할 때 한번 이거 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고 하면서 뭐라고 했던 게 용기를 내고 있는 중입니다라는 말을 내가 막 뭐라고 했거든. 아니 용기를 내면 내는 거고 안 내면 안 되는 거지. 용기를 내고 있는 중입니다는 그거는 진짜 너무 비겁한 말이야. 저는 용기가 없습니다. 인정을 하든가. 저는 용기가 있으니까 지금 탈 겁니다. 하든가. 저는 용기를 내고 있는 중입니다. 야, 그래? 그럼 잘하고 있네? 근데 언제 다 내나요? 지금 당장 내일이 퇴소인데 지금 그래서 현숙에게 남은 미련을 고민을 하고 있는데 뭐 영철님하고 이렇게 얘기할 시간에 가가지고 산책이라도 하자고 해도 되잖아. 그리고 영숙 씨는 영수와의 데이트를 어떻게 회상하는지 봅시다. 그러니까 정숙님이 물어보네요. 영수님하고는 좋은 느낌으로 마무리됐나? 근데 영숙도 이런 걸 보면 진짜 희망효라가 도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정숙 씨가 좋은 얘기로 마무리가 됐나? 그러면 보통의 경우는 아니면 조금 부정효라가 도는 사람은 데이트 자체가 나쁘진 않았는데 영수는 조금 최종 선택에 대해서는 좀 확신이 없더라 이렇게 말을 하거나 잘 모르겠어 라고 할 거란 말이죠. 근데 영숙은 일단 좋은 거 긍정적인 거 먼저 떠올려. 좀 설렜어. 설레는 포인트가 있었어. 내 입술을 닦아줬어. 이런 걸 떠올려. 분명히 영수가 영숙 씨를 최종 선택 안 할 수 있다는 뉘앙스를 영숙 씨가 캐치를 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설레는 포인트부터 얘기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거를 옥순 씨가 옆에서 이걸 들으면서 옥순 씨는 옥순 씨대로 조금 현타가 왔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하나둘씩 절실한 마음도 생기고 막 데이트도 하고 설레고 이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이런 게 안 생기지? 그러니까 선택을 할 때도 그냥 아무도 선택 안 해버리는 것 같아. 나는 이런 마음이 안 생기지? 라고 하면서. 그래서 안 그럴 것 같은 사람이 닦아주니까 난 설렜다. 심쿵했다. 근데 정숙님 금방 설레네. 난 뭐 엄청난 건 줄 알았는데 물티슈로 입술 닦아주는 거면 솔로나라에서 공중파에서 카메라 앞에서 그 정도 했으면 엄청나지. 이번 기수에서 이 정도 그림 나온 게 뭐가 있어. 이번 기수에서 이 정도 그림 나온 거는 뭐 미끄러우니까 옆에서 팔 잡아주는 정도? 그거 말고 이번 기수에서 최고 스킨십이었어. 최고. 그러면서 완전 소녀네, 소녀. 막 그러는데, 본인은 뭘 했다 그래. 왜 그래? 왜 상대를 그렇게 자꾸 귀엽게 보고 본인이 이렇게 대단히 어른처럼 그렇게 자꾸 하려고 그래. 응? 정숙 씨는 너무 센 척이 있어. 그러니까. 근데 영숙님 어쨌건 설레서 얼음이 됐다고 하고. 그래서 그거 진짜 슬로우 모션이야, 완전. 생각하면 얼굴이 빨개진다. 아니 근데 영수님이 뒤에서 했던 얘기가 영수의 어떤 대화의 본질 같은데
너무 긍정적인 과정에만 집중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서로 최종 선택하겠다는 것까지 얘기는 안 했어? 근데 영수님이 최종 선택 저 하실 거죠? 라고 나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이렇게만 들으니까 꼭 최종 선택 저 해주세요 라고 말한 것처럼 들린다. 한 달이만 건넜는데도 지금. 아까 영수님의 말을 들을 때는 어쨌든 제가 뭐라고 해도 최종 선택 하실 생각이죠. 조금 곤란한데 이 느낌이었다면 지금 영수님의 말을 통해서 들으니까 최종 선택 저 하실 거죠? 하세요? 약간 이런 뉘앙스로 주변에서는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결론은 좋은 감정을 가진 건 맞으니까. 좋은 감정 역시 굉장히 애매한데 사회에서 자연스럽게 만나보자. 그러니까 이 말은 영숙 씨도 최종 선택은 아닌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만나보자고는 했어 정도로 이해한 것 같은데 왜냐면 여기서 영숙 씨 표정이 약간 떨떠름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숙 씨는 영수가 나를 최종 선택하는 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 근데 여기서 내가 설렜다는 얘기를 실컷 해놓고 근데 영수가 날 선택 안 할 수도 있겠는데라고 하기에는 지금 본인도 약간 앞뒤가 안 맞는 얘기고 자기가 생각해도 좀 좀 부끄러운 부분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최종 선택하겠다는 거네 서로 이러면서 정숙 씨가 오해를 해도 그래서 아니야 그건 아닐 수도 있어 라고 말을 못 해버렸어. 정숙 씨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 그럼 최종 선택 하겠다는 거네 서로. 발 뻗고 자도 되겠네. 내일 좀 예쁘게 나오겠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하긴 했지. 이런 걸 보면 영숙 씨는 영수의 최종 선택을 확신하고 있진 않다. 아까 영수가 했던 말을 못 알아들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 영숙의 태도를 보면 못 알아들은 게 아님에도 입술 닦아줬고 설레는 것부터 먼저 대답을 하는 게 역시 긍정회로가 도는 영숙님답구나. 이 표정은 정숙 반응 때문에 그러려나? 그럴 수도 있어. 그래서 다음 주가 돼보면 좀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영수랑 영숙 상황을 보면 영숙 씨가 진짜로 본인 위주로 해석을 했는지 알아들었는데 긴가민가한 상태인지 그 다음 주에 보는 거고. 그래서 역시 슈퍼데이트가 중요하구만. 영자랑 상철이 지금 나갔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 정숙이다 보니까 그쵸. 그랬을 수도 있어요. 영숙님이 지금 정숙님이랑 말하다가 불편해서 저렇게 표정이 변했을 수도 있어. 그렇게 이제 선택의 시간으로 넘어가고요. 영숙은 뭐 볼 거 없죠. 영수한테는 선택을 물어보니까 선택을 하지 않는 선택지도 있나요? 2명 정도 있는데 영숙님은 좀 더 이어나가고 싶다. 현숙님은 마지막으로 대화해보고 싶다. 본인이 다가가지 않고 현숙이 오기를 바라다니. 물론 뭐 누구의 선택일지는 몰랐겠지만 그래서 만약 남자들의 선택이라고 하면은 현숙한테 갔을 거예요. 광수랑 영식 있으니까 동생들이 저렇게 애를 쓰는데 하면서 못 갔을 거잖아. 그래서 결국 또 영숙한테 가버릴 거 아니야. 그래놓고 최종 선택 안 하고. 그래도 발전적인 측면에서는 더 나을 것 같은 영숙님. 그러니까 현숙님한테는 그냥 마음은 포기했고 영숙은 나를 좋아하고 그리고 어떤 조건이나 이런 것도 괜찮고 사람도 또 긍정적이고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영숙은 당연히 이제 영수로 굳히기 들어가는 거죠. 이상형에 모두 부합하는 사람. 그렇게 해서 영수와 영숙 데이트가 확정이 되고요. 그리고 옥수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선택하지 않음을 선택했어요. 옥수님은 자기를 설레게 하는 사람을 찾으러 온 거죠. 나를 챙겨주는 사람을 원하는 거고. 근데 이제 그런 사람이 있기에는 나이대가 있는 분들이다 보니까 뭐 불가능한 얘기죠. 그 옥수님이 원하는 정도의 적극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광수 같은 사람밖에 없고 광수에게 현숙 같은 존재가 되어야만 하잖아요. 그런데 일단 광수 같은 사람이 흔하지도 않을 뿐더러 또 광수 같은 사람에게 현숙 같은 존재가 되어준다는 것도 옥수님에게는 상당히 또 힘든 일이죠. 성향상.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옥수님은 갈 곳이 없어져 버렸고 본인이 노력을 해서 쟁취할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게 이제 좀 안 해보다 보니까 어려웠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지금 5일차에서 포기하는 그 마음은 이해가 갑니다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다고 하고 결과적으로 최선을 다하지 않은 영수나 그냥 진짜 솔직하게 최선을 다하지 않아 버리는 옥순이나 누가 나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최선을 다하지 않는 모습은 지금 나는 솔로에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온 그런 사람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옥순 씨 아쉽습니다. 좀 뭔가 이미지를 쇄신하는 그런 장면들이 좀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결과적으로는 옥수님은 여기까지고 뒤에서는 최종 선택 장면에서 다시 보겠군요. 그러면서 여기에서는 이제 현숙에 대한 얘기를 해요. 이런 결과가 나오네? 나는 현숙이 반전인데. 여기서
누가 반전이에요? 라고 했는데 영수가 바로 대답 안 하고 영숙 씨가 먼저 아 나는 현숙이 반전이에요 라고 하니까 그때서야 영수가 동감이러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영수 입장에서는 현숙이 광수한테 갈지 몰랐죠. 근데 이건 시청자분들도 거의 몰랐잖아요. 다 충격이었잖아요. 뭐 그만큼 이 안에서도 충격이겠지. 아니 광수 같은 광대에게 왜 갔지? 저렇게 무례한 애한테 왜 갔지? 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영식을 응원했는데 결과적으로는 현숙은 광수한테 갔어. 이러면 영수 입장에서는 아 그럴 거면 내가 처음부터 더 적극적으로 할 걸. 광수보다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데 뭐 이제 그런 생각을 머릿속으로 이제 지나갔을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 영숙에게 먼저 현숙이 반전이다라는 말을 하지 못한 거는 본인 머릿속에 현숙이 있다는 걸 영숙에게 들키고 싶지는 않겠죠. 뭐 예의상으로도 그거를 모르게 하는 게 예의고. 근데 현숙은 결정하기가 좀 힘들었지. 그쵸.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 가운데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은 영호,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광수. 그렇게 단순하게 보고 있는 건데 절대 현숙의 마음은 이렇게 단순하게 선이 그어져 있지 않아요. 어쨌건 영수는 좋아하는 사람? 누구? 영호. 몰랐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충격. 그냥 보자마자 이상형이라고 할 정도로 여기서뿐만 아니라 뭐 일생의 이상형. 이게 영숙님은 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지? 사람들이 다 자기 같을 줄 아니까 하는 건데 저런 말들이 어떻게 와전되고 이 사람은 다르게 왜곡해서 생각할 줄 알고 저런 얘기를 자꾸 하냐고. 세상 사람들은 영숙님 생각처럼 그렇게 다 순수하고 맑고 긍정적으로이지 않아요. 저 말은 얼마든지 와전될 수 있고 얼마든지 왜곡돼서 악의적으로 쓰일 수도 있어. 근데 인생 통틀어서 전부 다 그 정도로 영호가 이상형이었는데 지금 광수한테 갔잖아. 그러면 영수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상형인데도 광수가 쟁취했네? 난 뭐 한 거냐? 현타 오지. 천타가 아니라 자괴감이 들지. 와 저렇게 광수가 왔는데 광수가 해냈는데 나도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런 마음은 영숙 씨가 더 멀어지게 됩니다. 이런 마음에서는. 인생 통틀어서 전부 다 그 정도였어. 그럼 적극적으로 하지 그랬어. 본인도 못했잖아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는 것도 물론 선택일 수 있겠지만 아니면 자기 좋다는 사람 선택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죠. 최소한 현숙은 자기 좋다는 사람을 하나를 후보로 남겨놓고 지금 보고 있고 영수님은 자기 좋다는 사람을 최종 선택을 안 할 마음이고 현숙은 지금 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현숙님 마음에는 한 사람밖에 없었지. 원래는 영호였는데 결과적으로는 광수가 지금은 어쨌건 지금 데이트는 최소한 광수가 쟁취했어.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는 머릿속에 현숙이 더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근데 영숙님은 나는 오빠를 좋아하는 것 같아. 그래서 영수에게도 고백하고 영철과 대화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네요. 영철 씨가 영숙의 눈물을 보면서도 눈물을 흘리는 것 같은데 둘 다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서 그런가요? 감수성이 굉장히 풍부하군요. 그래서 영철님이 영숙님한테 자기의 마음을 고백하나 보죠. 그래서 덩달아 뒤늦게 감정선이 터져버린 두 사람. 그렇게 이제 최종 선택. 여긴 뭐 영철 씨는 아예 안 껴놨네. 다음 주에 영철 씨의 대화도 기대가 되고요. 아무튼 뭐 재밌었습니다. 멤버십에 가입해 주시면 월 100시간의 라이브와 멤버십만이 볼 수 있는 많은 라이브들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카페에서 이야기하는 기분으로 라이브 언제든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쿠팡에서 물건을 살 수 있도록 쇼핑 링크가 있는데 거기서 제품을 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물건을 더 비싸게 사는 것도 아니고 저희에게 그거에 따른 수수료가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좋은 제품을 사시면서 저에게 후원을 해주는 기능이어서요. 번거로우실 수 있겠지만 한 번의 클릭으로 저희에게 도움을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